에서 나왔던 그 수천 아니 뭐죠 지수 4개가 그대로 도전된 거죠. 반대로 돼서 바로 9위가 9호로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자의 자리, 임금의 자리니까 이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서 두루두루 함께 새 나라를 지금 일구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비와 관련된 내용은 어제 석영 공부하신 분들은 반경이 도읍지를 옮기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두루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선조들을 다 불러내면서 이 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실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비라고 하는 것은 자, 길하다라고 표현했네요. 길하다.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도우니까. 그런데 자, 비라고 하는 뜻에 뭐뭐가 있나요, 우리? 한번 공부한 거 그동안 따져봅시다. 비.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주의불비 그랬죠. 두루하되 그 다음에 불비라 표현했고 소인은 비부주 이렇게 표현했죠. 두루하는데 그 다음에 부주하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건 두루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나온다. 가운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대하는 거죠. 두루한다라는 뜻이 되고 소인은 그죠? 불비하다 비부주. 누가 어떤 사람하고만 치우쳐서 친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온 것은 실은 여기 선천팔교 후천팔교로 본다면 천지에서 여기 나오죠. 선천에서는 북방이 지가 되고 후천으로 가면은 감계가 되죠. 감계가 되니까 둘 다가 다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북쪽 하나 이쪽에 한짝 하나 해서 그래서 비비라고 해서 같이 돕는다라는 것.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돕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앞사람 뒷사람 앞에 가는데 뒷사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뒷사람을 앞사람이 이끌어주고 하는 데서 가깝다 친하다 뭐 돕다 돕다 이런 의미가 나오고 그런데 또 나란히 있는 거죠. 나란할 빗자루 나란히 있다 보면 어떻게 서로 간에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견준다 이런 뜻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깝지 아니하고 근데 소인은 뭐가 된다? 끼리끼리 해서 당파 만드는 거죠. 당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피에 대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 함께한다, 비교한다, 비교한다 이런 뜻 나오고 그 다음에 자공 같은 경우는 저기 자꾸 비교했죠.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니까 너 그럴 시간이 있는가 그때 공자가 이제 나는 그 시간에 있으면 차라리 뭐다 공부하는 게 그죠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도 비교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글자가 괴상에서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두루 가까이에서 서로 돕는 거죠. 가까이서 팔 걷어붙이고 돕는 것인데 원서 영정이면 원서에 그죠 처음으로 점을 쳤는데 원영정이면 묵으리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뭔 소리냐면은 나라를 지금 세우는데 일단 땅을 찾아서 도읍지를 하나 정해야 되죠. 이제 반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도읍지를 정하는데 가서 어떻게 된다? 가서 점을 쳐야 되겠죠. 이 땅이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라는 것은 맨 처음은 점을 쳐서 자 크고 길이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원대 크다라는 것이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늘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원덕이 되는 거죠. 비로소 처음 시작한다. 아마 이 뜻을 먼저 두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해서 길이 끝날 때까지 그죠? 두루 길이 오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종중유시가 되는 거죠. 바르게 마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원서 하되 원영정이면 묵으리라 이 표현을 했는데 요 내용은 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쳤는데 원서한데 자 묵으라 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은 위풍 그 맹편이죠. 맹이라 망민이 되니까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라 라고 할 때 보통 저 맹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 맹편에 보면은 네가 거북점을 치고 시주점을 쳤는데 채무구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채무구 채가
태가 무구하고 길하다라고 했으니, 그죠? 너는 수레를 타고 빨리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비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풍 맹편의 그 내용이 바로 비교, 서로 돕는 궤가 되고, 그 다음에 위풍, 굳이 위풍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홍범편 같은 경우도 예로부터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예요? 복서인 세 사람 세운다 그랬죠. 거북점도 치고 바로 시초점을 쳐서, 거북점과 시초점 기본적으로 몇 번이냐면 3세판을 치는 거죠. 3번을 기본적으로 쳐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일단 두 개를 동시에 친다라기보다 이쪽 치거나 이게 바르지 못하면 다시 또 시초점으로 치는 내용인데요. 예로부터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 항상 점을 쳤더라. 그런데 이거는 주역이기 때문에 시초점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제 주나라의 역사로 본다면은 고공단보가 그 기산 아래로 나라를 옮길 때 시초점을 치는 거죠. 점을 쳐가지고 길하다라고 표현해서 이제 거기다가 그 도읍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 그 정지방중도 실은 그 내용이긴 한데, 정지방중 편에서도 먼저 그 초고에 위나라의 그 도읍지를 정하는데 그때도 점을 칩니다. 그랬더니 점을 쳐서 거기서 길하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도읍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의 원서, 원영정, 그 무구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특별히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새로운 도읍지를 정할 때 반드시 점을 쳤더라. 그리고 반드시 길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도읍지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가서 보고 좋으니까 점을 쳤겠죠. 보고 좋으니까 점인데, 아무려면 나쁜 데 가서 좋다 그러면서 점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택하고 그랬으니까 먼저 좋을 것이고, 그리고 점을 쳤는데 점 역시도 좋죠. 점 역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영정이니 무굴이라, 그러니까 원서호대 원영정이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점을 쳤는데 아주 크고 기리하고 바르더라. 그래서 허물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도읍지로 정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은나라 서경으로 표현하자면 반경이 그 경땅에서 은땅으로 옮길 때,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설득을 해서 이제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도읍지를 하나 정했다 그러면은 어느 땅이 좋더라. 그래서 은나라 같은 지금 은땅으로 지금 도읍지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물을 또 건너야 되겠죠. 하북에서 지금 하남에서 하북으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먼저 배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전부 다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배도 만들어서 건너야 되는데 그 전에 건너가서 이 땅에다 뭘 해야 돼요? 영조해야 될 것들. 그죠? 먼저 설계도부터 그래야 되겠죠. 도시 설계부터 해야 될 겁니다. 도시 설계하고, 설계가 일단 끝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터 닦아야 되겠죠. 터를 닦고 하는데 백성들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배를 만들어서 백성들 먼저 공사할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 머무는 집들 먼저 조금 지어놓고, 그다음에 궁궐 등 계속 영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겠죠. 저 위로 임금으로부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더군다나 구호의 이 중정한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겁니다. 이게 불령이라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령이라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누구냐면은 구호의 임금부터죠. 그러니까 반경이 도읍지를 옮길 때 이름하여서 그 도읍지 가면은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어지고 여러모로 불편하다 그러면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자들, 이른바 권문세가들이죠. 그 땅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먼저 설득부터 해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설득 겸 으르고 설득하고 해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또 유언비에 넘어간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건축할 때는 백성들 힘이 없으면 불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옮겨가고, 어쨌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령이어야라고 하는 것, 불령이어야 바야흐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설득 작업을 거치고, 그죠? 그리고 임금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다음에 먼저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사방에서 온다라는 거죠. 사방에서 와서 그 임금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도읍지를 옮길 때, 자, 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직접 불러서 그 앞에서 설득하고, 그때 설득을 뭐라 했냐면 대화로서 풀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법으로서 이 천자 같으면은 뭐 강제로 할 수 있겠지만은 강제해서 도읍지를 옮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여서 그랬더니 두루두 사방에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은 같이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오면 이겁니다. 나중에 나 일이 다 끝나고 다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거의 반쯤 가더라. 가서 봤더니 되게 좋더라. 나도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 하면은 그죠. 후 하면 아무리 그가 뭐냐면 장부라 하더라도 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부라도라고 했냐면은 상륙이 음이죠. 음이니까 혹시 여자로 볼까봐 그래서 아무리 그가 장부라 하더라도 그건 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비는 길야요. 그죠? 비는 보야라. 비는 길야니죠. 비는 길하다라고 했는데 문왕이 비는 길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비는 서로 간에 계속 돕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비는 보야니 하순종야라. 아래가 순종하기 때문이라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 부가 있으니까 공자가 분명히 이거 정리했습니다. 아래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1, 2, 3, 4 효가 다 순하게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게 바로 비라라는 것을 설명했고, 그럼 비의 도움이라는 건 뭐냐? 아래가 순종하는 것이라, 순이 따르는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왕이 얘기했던 원영정 무구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 점을 쳤는데 크게, 그죠? 길이하고 바르어야, 바르다라고 했으니 이거죠. 원영정 한라야 허물이 없다. 다른 점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런데 이런 점이 나와서 허물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구의 임금이 바로 강하고 중정하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왕이 표현하신 불령방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와 아래에, 그죠? 구의 임금과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자, 신민이 되는 거죠. 이쪽은 자, 신하가 되고 맨 아래에 있는 백성들, 바로 신민이 서로 함께 하기 때문이라, 상하가 응하기 때문이라, 상하가 응한다라고 해서 구호하고 육이 둘만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양군자 하나에 밑에 있는 네 사람, 그러니까 신민들이 다 응하기 때문이고, 후부흉은 나중에 그죠? 나중에 오면 이런 뜻이죠. 나중하면 아무리 그가 장부라 하더라도 흉하니, 그것은 뭐냐? 흉이라고 하는 기도 궁녀라. 그 도가 궁하다. 다 했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오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반경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계속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막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이라. 법으로서 엄격히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네 종자라도, 종자라는 말 쓰죠. 종자라도 라고 하면 나중에 네 새끼들이 나중에 이 신읍에 오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막을 것이라 이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그죠? 오고 갈 데가 없다더라. 결국 이제 나중에 추방당하거나 죄가 크면은 뭐 죽임당하거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물 위에, 아니 땅 위에 물이 있는 상황이니까 실은 이 구의 임금의 덕이 어떻게 돼요? 잘 스며들죠. 땅하고 물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땅하고 물은 대단히 가까운데, 자, 그래서 아까 지수 사괴 같은 경우는 물이 밑에 있고, 그래서 땅 위로 두루두루 자랄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땅보다도 물이 위에 있으니까 구 임금의 이 덕이 잘 스며들어서 같이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되는 거죠. 물하고 흙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잘 섞이니까. 그래서 지상유수,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니, 그만큼 가깝다라는 뜻이죠. 가까우니. 선왕이 이하여, 자, 이렇게 서로 가깝고 친밀하고 또 물이 있어야 땅 위에 있는 것들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왕이 이하여
건만국하고 만국을 세우고 친재운이라. 또 가만히 보니까 바로 반경에서 나온 그 내용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은나라의 도읍지가, 은나라의 땅이 온통 뭐가 되나요? 물에 잠기죠.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하수가 쪽, 그러니까 하수의 하류 쪽이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하수물이 넘쳐서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에 범람을 하면서 또 뭐예요? 이 황해가 밀물때가 되면 또 바닷물까지 짠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도읍지를 옮기는 내용도 되죠. 그 옮기는 내용이 그래서 수지 빗개가 되고, 그 옮기는 것은 이제 옮기면은 다시 이제 제후들요 공에 따라서 다시 또 세우고 뭐 거기에 따라 다시 옮겨야 되니까, 역시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것만큼이나 도읍지로 옮기는 것은 중요한 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도읍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새로 건국할 때, 그래서 두루두루 만국을 세우고, 이때 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국이 되는 거죠. 제후국의 바로 천자로서 두루두루 제후들을 임명하고 이런 뜻입니다. 만국을 세우고 하니까 요임금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500리 쭉 이렇게 해서 전후 그 다음에 자남 이렇게 되나요? 자남 이렇게 해서 오복제도를 두고, 그리고 이제 늘 조회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친제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후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제후들을 품는 것, 제후들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회동하고 하는 그 내용까지를 쭉 표현했죠. 여기서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요임금 때까지는 지어올고, 그 다음에 순임금 때, 자, 우순, 이름 붙여서 그냥 우순이라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도 이제 탕임금, 그 다음 누구예요? 주나라의 무왕, 그 다음에 은나라 중기 때 도읍지로 옮겼던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육입니다. 효사로 들어가서 초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부 비진이 무군이라 그랬습니다. 미더움이 있어서 도운이 허물이 없느니라. 미더움이 있어서 도운이 허물이 없느니라. 유부영부면 종에 내유 타길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더움을 둠이 부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부입니다. 질그릇에 가득 차면은, 자, 마지막에 가서는, 끝에서는, 자, 다른 기람이 있어. 그죠? 와서 다른 기람이 있으리라 그랬네요. 저절로 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유부 미더움을 갖고 도운이, 그죠?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빗괴는 민무신 분립에 해당되겠죠. 백성들이 미더움이 없으면 나라는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죠? 민무신 분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호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자, 물괴가 되고 물과 땅은 매우 가까운 것이 되는 겁니다. 구호의 임금이 참으로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고, 저 험한 가운데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믿음을 두고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육에 대해서 유부 개념이죠. 신에 대한 그 체가 바로 뭐냐면 부죠. 바로 새가, 그죠? 새가 그 알을 품고 속에서 계속 알을 굴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난자를 이렇게 쓰면은 부화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저렇게 믿음을 두고 도우니 당연히 허물이 없는 것이고, 초육에 대한 허물도, 그리고 또 저런 구호의 임금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믿었게 해서 돕고, 그래서 그 백성들도 허물을 안 짓는 것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냥 단순한 믿음이죠. 믿음이 뭐가 된다? 영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초유가 변하면은 무슨 요가 되느냐면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술의 둔께죠. 술의 둔께죠. 술의 둔께도 지금 요 술의 둔께 같은 경우도 실은 우임금의 치수사업이죠. 요순 시대 때, 그죠? 요 임금이 천자가 되고 순임금이 섭정했을 때 요 밑에서는 누가
우가 다니면서 치수사업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건우라 그랬죠. 반환이니 그러면서 그 반이라고 하는 저기죠, 치수법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법인데, 반을 표대로 세워서 그 다음에 이거정이죠. 바르게 거참이 이롭고 이건우라 그래서 후를 세움이 이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기 두루두루 천지를 그 당시에 땅을 전부 다가 평수토하는 요 과정이죠. 평수토하는 과정이고, 요것도 수지 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은나라가 물에 잠겼을 때 도읍지로 옮겨가서 여기는 이제 요때는 평수토라고 하는 것은 온 전체가 다 물에 잠긴 거니까 이거는 천도를 할 일도 없는 거죠. 일단 물 빼는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도읍지 자체가 물에 잠긴 것이니까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동하는 것이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믿음을 두고, 영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밑에가 흙이죠. 땅이죠. 땅. 흙 가지고 뭐 만들어요? 그릇 만들잖아요. 그죠? 흙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똥 비었잖아요. 그죠? 비었으니까 막힌 거 막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항아리 가게를 갔더니, 뭔 놈의 항아리들이 이래, 위는 막혔고 이렇게 해서 밑은 뚫렸어, 뭔 놈의 항아리가 이래. 그러는데 항아리는 그쵸, 그건 뒤집어 놓은 모양. 항아리는 기본적으로 아래가 딱 막혀가지고 여기다 이것저것을 다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지 비있게 해가지고서 물이 쭉 스며든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는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릇에다가 표현했죠. 요 질그릇에 백성들도 소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이 속에 꽉 찬다 이 소리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부라고 하는 거. 부가 그래서 가득 찬다. 이 주역에 보면 부라고 하는 것이 아마 두 군데 나올 겁니다. 하나는 두 군데, 세 군데. 그 비슷한 글자 하나까지 합치면 저 수풍 정귀에서도 저기 이 두레박 할 때 저 글자 하나 갖다가 쓰고 옆에, 그 다음에 어디냐, 중화리귀에서도 그때는 이제 부라고 하는 거 칠그릇도 되지만 장구부가 되죠. 장구 친다 그러면은, 옛날에 장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깎아 가지고 또 만들지만은 기본적으로 흙으로도 만들죠.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양쪽에다가 이제 그걸 덮어 가지고 두둑두둑 치는 거니까, 지금이야 나무로 깎아서 만들지만 옛날에 항아리 같은 거 엎어놓고, 그죠? 항아리 지금 엎어놓고 둥둥 치면 소리 나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그릇부, 장구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중화리 있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부영부인데, 믿어옴이 질그릇에 가득 차면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가 꽉 차면은 마침내는, 그저 끝내는 다른 기람이 오리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치수 사업을 이뤘던 누구죠? 여기에 이 사람. 우죠. 우가 뭐가 돼야 나중에 천자가 되는 거죠. 이 수평수토의 공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할 때, 더군다나 저 구호인근 무슨 일을 할 때 밑에서 정말 믿음을 다 해서, 영부라고 하는 믿음을 정말 다 하는 거죠. 있는 걸 다 해서 하면은 틀림없이 뭔가에 다른 기람이 있으리라. 근데 이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유부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람이 있을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상활 비지 초육은 돕는데, 지금 실은 뭐냐면 여기는 맨 아래에서죠. 맨 아래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칠고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아까 여기 우임금 같은 건 맨 밑에서 직접 일꾼들 거느리고 아마 서로 흙 작업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전체적인 설계도 하겠지만은 가장 밑바닥에서 흙탕물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도왔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기람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돕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체적으로 보면 맨 아래이지만 어찌 보면 제일 전선이죠. 제일 앞에 된 전선에서 가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만한 공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6위 같은 경우는 비지 자네라 라고 했네요.
돕는 것이 안으로부터 하니, 그죠? 안으로부터 함에 정하여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선 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 자체가 뭐냐면은 음자리의 음으로서 바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면이 아니라 이거는 정하여서, 그죠? 바르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안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요의 가운데가 되니까 안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는 유부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에 그 믿음이니까 유부했고, 여기도 실은 유부한 사람이죠. 마음속으로부터니까 이게 여기로 표현하자면은 저게 변하면 또 역시 여기 중심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속마음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속마음이 되고, 여기에서 변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정성성의 성이죠.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바 그대로 이루는 사람. 그래서 비지자연이 정하여 길하니라.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곧 달리 표현하자면 심, 마음속으로부터 이거죠.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성심성의로 도와서, 그다 도우니 바루어서 길하니라. 상활 비지 자네는 부자실야라 스스로 잃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돕는데 더군다나 구호 임금하고 음양 짝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중정한 마음으로서 돕고, 그래서 스스로 잃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6.3은 참 이게 골치 아프죠. 비지비인이라. 비지비인이라. 어찌 보면 6.3 같은 경우는 제후로서, 그죠? 제후로서 아랫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거느려 가지고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음자리에 지금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와 있습니다. 음이 와 있고 비지비인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외국계로 보자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산계가 되죠. 산을 그 짐승으로 표현하면 뭐죠? 이렇게 개 지키는 요 문의 형상이죠. 문의 형상이니까 개로 표현을 합니다. 개는 어떻든가요? 주인만 보면 쫄랑쫄랑 그리고 아양 떨면서 그래서 아양 피운다라는 의미로도 써요. 산개를. 우리 동이족 굉장히 아양 잘 뜨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평상시 편할 때는 참 이것저것 해서 나오는데 정작 어려운 일 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뺀질뺀질만 하는 겁니다. 그 돕는데 사람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뺀질뺀질 하느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가 치수 사업을 할 때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 제후 세력들, 그죠? 각 지역의 유지 세력들을 쭉 부를 때 누가 안 도왔죠? 묘족들이죠. 고양이족들, 묘족이라 유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 묘족들 뺀질뺀질하고 안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끝나고 나서 법에 따라서 고요 같은 처벌 다 하죠.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돕는데 사람이 아닌지라. 지금 온 천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는데 이것들은 뺀질뺀질하면서 안 하기 때문에 비지비인이라 딱 표현했죠. 더 이상 얘기할 거리도 없다 이 표현입니다. 공자가 그래서 상활 비지비인은 불력 상화 그래 또한 다치지 않겠는가 표현했죠. 자, 모 주역의 384호에 소상전 그러니까 382호에 전부 다가 어조사 야자로 해서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하는 결정사 개념으로 쓴 거죠. 결정사로 썼는데요. 딱 두 군데만 아닌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자리. 그러면 수지비괴의 바로 6.3호에 비지비인이 불력 상호화 그랬습니다. 돕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니 또한 다치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호는 다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은 뭐예요? 틀림없이 다친다 라고 하는 말을 숨겨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정말 다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를테면 자 그래서 어은호라고 표현했고 논어의 시작이 바로 이런 말이었죠. 은근히 권유하면서 은근히 그럴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서 더 확실하게 못 박는 것이 바로 호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맨 처음에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한테 너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그 배운다라는 건 인륜의 법도가 되고 천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우고 그에 맞춰서 때로 익히면 때로 실천하면 때로 실천했더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고 물어본데 이런 거 아니한가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권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러한 놈. 다시 말해서 이 윗자리에 있는데 아래 백성들은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그죠? 이 자기 다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뺀질뺀 빼고. 그러니까 이런 자를 국가가 내버려 두겠는가?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엄단할 것이라 바로 이렇게는. 그래서 유묘, 공공시 등등 다 추방당하죠. 그냥 어디냐 저기 어디냐 대우모 편에 아마 쭉 여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맹자에도 나오고, 네. 그래서 또한 다치지 않겠는가 어느 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쭉 공부하라고 제자들이 공자님 말씀 쫙 적는데 끝까지 안 하는 자들. 아직도 그렇게 공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냐. 부지명이면 뭐예요? 명을 알지 못하면은 뭐예요? 무의군자 야라 그랬죠. 이로써 군자됨이 아예 없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산무야라 해서 아예 없다라는 말로 썼으면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로써 뭐뭐함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예절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지래면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얘가 뭔지를 모르냐. 아 얘는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그 부지래면 얘를 알지 못하면 무의 림야라 이렇게 돼요. 이로써 섬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놓고서도 부지 공부를 하면 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죠? 서로 간에 이 소통, 지금 우리나라 소통이 안 됩니다. 정치권이 하는 말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언론이 하는 말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이 서로 간에 더군다나 애들끼리 이거 스마트폰으로 말은 또 줄여서 얘기하죠. 우리말 자체도 없어지죠. 말도 축약시키죠. 외래어들 막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가 그냥 그대로 맨 생낫으로 그냥 쓰입니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지언이면 군자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부지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뭐다? 이로써 무의 치 있냐라? 무의 치 있냐라? 부지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하는 무의 지 있냐? 그러니까 무의 지 있냐라. 그래서 사람을 알미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을 아는 일이죠. 서로 사람을 알아서 이 사람들을 그저 어떻게 해서 잘 융화를 시켜가지고 그저 화평하게 나가는가 이게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어쨌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어디 있느냐면은 택화협궤 있죠. 택화협궤 불궤에 지금 서로 간에 고쳐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고쳐야 된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불교는 또 말을 뜻하는 거죠. 말과 같은 거니까 혁언삼취니 그죠?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아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쳐야 된다는 말이 3번 나갔는데 갑자기 49 우하지우리요. 상전에 우하지로 또한 어디를 가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고친다라고 3번 나갔으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가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가서 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권력이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우하지 의리요 그랬죠. 또한 어디를 가겠는가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집어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꼭 집어서 그죠? 집어의 그 말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고친다는 말 3번 했으면 가서 반드시 혁명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2군데만 야가 아니고 나머지 382호는 다 지금 그 야를 두었는데요. 비괴 같은 경우도 비괴는 지금 혁명하여서 아니면 무슨 부득이한 일을 해서 천도에서 지금 새로 나라를 건국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항상 이반 세력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요 제후들이죠. 요 제후들이니까 구삼유에 대해서 하나는 불력 상호와 돕는데 돕지 아니하면은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다치지 않겠는가가 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 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묘족 같은 경우는 추방당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를 가겠는가 반드시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혁명군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육사효에 보면은 외비진이니까 돕는데 바깥, 여기는 지금 나라 안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 이제 바깥에 해당되니까 외비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깥에서 도우니. 자 바로서 여기도 길하다 그랬죠. 음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서 길하니라 그랬고, 바깥에서 외피어 현인이, 그죠? 바깥에서 돕는데, 그죠? 현인을 돕는다. 지금 육사가 돕는 것은 지금 아래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돕는 거죠. 여기에서 돕는 것이고, 그래서 바깥으로 현인에 대해서 도우면서 이로써 그것이 바로 누구다? 상을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육사도 돕는데, 육사가 돕는 것은 저 아래 백성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때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가 이를만 밖에 나가서 치수 사업을 할 때 그럼 안으로 이 우가 치수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바로 형벌에 대한 이 공정성 잃지 않고 도왔던 고요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에 대해서는 누구냐면 순임금이 칭찬을 참 많이 했죠. 우가 저렇게 평수토를 해서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요의 힘이 굉장히 컸다. 고요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서 분명히 그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공공시 같은 경우 유배시켰죠. 공공시 같은 경우는 이런 말에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토부 장관에 해당되는데, 제 집값 잡으라 그랬더니 집값도 안 잡고 못 잡고, 그죠? 오히려 더 이렇게 문제만 되더라. 나중에 이제 쭉 가서 그 공과를 전부 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도 유배를 보내는 거죠. 공공시, 이름을 환도라고 하는 자도 유배 보내고, 그러니까 유배 보내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돕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순임금 때로 우가 평수토 할 때로 보자면은 그 고요에 해당되는 사람. 그 공공이 선생님 사람 이름이 아니죠? 원래는 공공시, 그래서 아니에요. 건설교통부 장관이에요. 그것이 그 직책이 나중에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시 이렇게 돼. 아까 우리가 승가라고 표현할 때 그 직책을 오래 하면은 그 이제 둘 때 그걸 가지고 성과 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써요. 이를테면은 후직이 그거죠. 후직도 후직이 나중에 이름이 돼 버렸죠. 이름은 원래가 그 기잖아요. 그 강원이 애를 낳았더니 뭐가 됐어요? 알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강복까지 같이 내려온 건데, 그래서 버렸다 그랬죠. 버렸으니까 이름이 뭐냐? 기가 되죠. 버렸다 그래서 이름을 기로 붙인 겁니다. 기로 붙였는데 기가 나중에 뭐 이러저러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순임금이 발탁해서 농림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왜냐면 또 땅을 또 하사를 받았죠. 하사 받아서 이제 이게 시급지로 썼으니까. 그래서 그 후직이라고 해서 농사의 신으로도 모셔지는 사람입니다. 이 어쨌든 농사법을 잘 두루두루 개량도 하고 해서 나중에 제후로 임명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 현빈이 종상녀라 하는 것. 그 다음에 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호가 되고 가장 밝은 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백성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돕는 거죠. 임금은 뒤에서 몰래 돕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해서 돕는다. 그래서 나타난 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빈이 드러내서 어떻게 백성들을 돕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돕는 것이죠. 자, 돕는 것인데, 왕용 삼구의 실전금하니 의빈불개하여 길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왕이 지금 일단 돕는데 지금 뭘로 표현하냐면, 아까 지수사괴에 바로 사냥하는 것에다 비유를 했죠. 아까 지수사괴에서 지수사괴 유고효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전유금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저기에 뭐가 있다? 짐승이 있더라. 그죠? 저기 전에 사냥을 갔는데, 아니면 들판에 사냥을 갔는데 거기에 금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때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 도읍집 가까이까지 실은 뭐냐면은 이 적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더라. 그래서 당연히 이 집원이라 잡는 것이 이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금 새 나라를 건설을 해서 같이 힘 모아서 일을 하는데 뺀질뺀질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계속 조금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초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계속 누군가 침입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나라를 세우는데 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냐면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군사력을 늘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들 키우고 군사들 훈련시키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본적으로 국방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왕용 삼국을 했습니다. 왕이 상구법을 쓰고, 이거죠. 왕 상구법을 쓰는데 써서 앞에 있는 그런데 세매들을 다 놓쳤다 그랬습니다.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끝까지 가서 추격해가지고 잡아야 되겠죠. 잡아서 가둬야 되는데 그냥 놓치고 놔둡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의빈이 경계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놓치고 놔두면은 가서 의빈이 오히려 이거 저놈들 도망가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면서 저놈들 나중에 다시 와서 우리 추격하면 어떡합니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빈 불개로다 그랬네요. 그래, 그 불개니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계하지 아니 길하다.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자, 공자는 이에 대해서 뭐냐면 현비지 길은, 현비의 길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버렸죠. 현비의 길함이라고 해서 묶은 것은 왜 그러냐? 위중정자요. 일단 구의 임금이 정중이라 그랬나요? 중정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제가 혹시 정중이라고 했나요? 이거 그러면 특별히 요거 정중, 요거가 위가 정중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중정의 도인데 특별히, 원래가 여기는 가운데하고 양자니까 원래는 중정이라고 써야 되겠죠. 중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정이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은, 요 실은 뭐냐면은 당연히 중하면 바르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지금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비괴죠. 비괴니까 괜히 잘못하면 여차하면 편파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른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이 정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 비해서 치우치지 않는다. 요거 강조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자가 사역취순하니 그래서 실전금야라. 이것이 실전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사역취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면 역이라라고 하는 거역하는 거죠. 역은 거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를 등지고 가는 놈은 그냥 놔두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순하게 따라오는 놈만 취한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 사역취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용 상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늘 군사훈련 시키는 것이고, 그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자,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아무 데 가서나 하면 안 되죠. 백성들이 농사 짓는 땅을 피해야 될 겁니다. 피하고 어찌 보면 좀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이니까 지금 구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아까는 이제 비교 같은 경우는 여기 도읍지까지 들어오니까 전유금 했지만은 여기는 지금 물괴가 되니까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이니까 척박한 땅에서 지금 보면은 외옥계로 보면 산이 되면서 또 물이 있는 이런 곳이니까 백성들 농사 짓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백성들 농사하는데 바로 피해가 안 가는 곳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냥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에서도 보면은 춘추 맨 마지막에 그 뭐라고 돼 있죠? 그 기린이 잡혔다. 서수횡린이라는 말은 서쪽으로 사냥을 갔는데 횡린이라 그래서 자, 맞나요? 거꾸로 쓰다 보니까 또자 서수횡린이라 그래서 서쪽으로 임금이 노나라의 애공이 서쪽으로 사냥을 갔는데 기린이 잡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다른 글들을 보면 어느 땅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서쪽으로 사냥을 갔는데 국가에서 정한 바로 그 땅으로 갔다. 오로지 그저 군사훈련 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 서수 그리고 겨울에 해당 얘기죠. 그러니까 때하고 그 다음에 그 곳 적합한 땅에서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매우 마지막으로 끝냈는데요.
그 앞전에 보면 군주들이 어디 무슨 뭐 낭땅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해서 먼 데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을에 아니 겨울에 이렇게 해서 어느 땅으로 갔다 그러는 것을 춘추에서 좌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때가 예에 맞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때가 예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기롱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겨울에 사냥한 것이 수가 맞기는 맞는데 그죠, 그 원래 정해진 땅 외에서 가면은 뭐가 되나요? 이거는 벗어난 거죠. 법도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아 그래 때는 맞기는 맞았는데 너 지금 벗어나서 백성들 패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기롱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땅,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자기의 그 척박한 땅이에요. 여기 전체를 잘 보면은 그 백성들 농사 짓는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이때 노나라 땅은 여기가 대야라고 하는 땅입니다. 대야라고 하는 곳에서 썼기 때문에 굳이 그 정해진 곳에서 쓰면은 어느 땅으로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 춘추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일들은 굳이 쓰던가요? 안 쓰죠. 반드시 떳떳하게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실에 가서 뭐 변을 보고 얼굴 씻고 뭐 그다음 밥 먹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하던가요? 일치 안 써요. 그건 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늘 있는 떳떳한 일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상 징후들이 있거나 그죠, 이상한 것들 평소와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꼭 기록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서쪽으로 사냥을 간 건 맞긴 맞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기이한 짐승 하나가 잡힌 거죠. 요걸 쓰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춘추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있는 일들은 굳이 하지 않고 뭔가 별난이나 그 정법에서 어긋난 일들을 쓰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정법에 따라서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할 때 상구법이 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냥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냥 가운데 겨울 사냥이죠. 여기까지 보이죠? 그렇게까지 보셔야 되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그래서 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부 조금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편해져요. 그거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하면 읽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모르니까 우리 미주알 고주알해 가면서 해석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요. 겨울 사냥 나갔습니다. 겨울 사냥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지만 수죠. 겨울 사냥 수가 되고 짐승을 쫓는데 실은 뭐냐면 국가 방해입니다. 이때는 잡히는 짐승 다 잡는데요. 어떤 식으로 잡냐면은 일단 임금이 나서는 거죠. 천자가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사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자의 그 사냥 무리들이 앞에 먼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고 좌우 양쪽으로 몰입꾼들이 있죠. 몰입꾼들이 다 막는 거 아니죠. 다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완전히 우리 다 막아서 잡는 걸 뭐라 그래요? 일망타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망타진하는 게 씨말리는 거죠. 상대방들 저기 그거 다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남북 위로 대치된 상태에서 맨날 북한 애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걔네들 우리 보고 뭐라 하면 미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미지에 각을 뜨자 그러면서 이거 무시막자죠. 우리는 쟤네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완전히 서로 간에 뭐냐면 박멸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박멸 대상에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건데 죽고자 하게 하면 되나요? 이게 잘못되다 한참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사냥을 한다. 지금 너네들이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아까는 이제 전유금이니까 잡으라 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실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실전에 나가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실전에 나가더라도 도망가는 놈 잡지 말라 그랬죠. 그 옛날 서경에 보면은 성인들의 전쟁에 또 무왕 같은 경우 그럽니다. 그 도망가는 군사들 추격해서 잡지 말라 해요. 끝까지가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녀자들 잡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냥법이 바로 그겁니다.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들 내버려 둬라. 다만 뭐냐면 사냥해서 이쪽으로 너네들 가라 나가라고 지금 앞에 하늘을 터줬죠. 터주고 모르는 건 지금 여기서 몰고 양쪽에서 몰고 이쪽에서 몹니다. 터줬는데도 안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놈들. 당연히 잡아야죠. 바보 같은 놈들 아니야. 그리고 또 뭐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자들이 적으로 표현하자. 그럼 당연히 잡아야 되죠. 그러나 살겠다고 가는 놈들 놔둬라. 이게 사역쥐순입니다.
이게 옛날 성인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들이 아무리 믿고 그리고 따라온 병사들이 또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을 나중에 포로로 잡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우두머리야 당연히 처형을 하겠지만은 그 밑에 우두머리의 말을 듣고서는 따라왔던 사람들 개전의 정이 있거나 그저 뉘우치거나 그다음 일반 병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놔주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중급의 간부들 개전의 정이 형격하면 전부 다가 형량 다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들 가운데 병사들 가운데는 아주 악질적인 자들 빼놓고는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게 사역취순이고 바로 상구법입니다. 세 쪽에서만 몰고 한쪽은 반드시 열어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짐승들은 뭐가 돼요? 실전금 놓치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되니까 그게 뭐라고 의빈들이 야, 이 사람들을 포악하지 않구나. 사람들 그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왕이 있는 그 고을의 도읍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고 저 임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한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언로를 튼다라는 거죠. 언로. 자, 국가 경영을 하는데 내 반대 세력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를테면 이게 무왕이 혁명했다고 봅시다. 무왕이 혁명을 했습니다. 혁명을 하는데 지금 어떤 나라를 상대로 은나라를 상대로 해서 혁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들이 많으냐? 이거 반대 세력들도 많습니다. 은나라 사람들 뭐 하기 좋아한다 그랬죠? 동이족들? 술 마시는 거. 그죠? 술 마시는 거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자들이 맨날 어쨌든 남은 잔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벌할 거 다 해줘버렸지만은 그래도 옛날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이씨 말이야 저것 이거 내 자리 쫓겨나고 해가면서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뭐예요? 술 마십니다. 술 마시면서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것들 무너뜨릴까 요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꿈꾸거든요. 이게 워낙 많고 하니까는 주서에 보면 주고편이 있어요. 주고. 저기 물개로 보자면 저거 술이죠. 술개입니다. 술개. 술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금이라 왕용상무의 실전금이라라고 하는 저 술개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주고편에 보면은 은나라 사람들이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왜냐면 낮에는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눈에 띄니까 저녁이면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술을 얼마나 마셔든지 그리고 또 둘째 치고라도 그 다음에 망한 백성들 얼마나 슬플 겁니까? 물론 천자가 허튼 짓을 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백성들은 탄식할 겁니다. 이거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 백성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셔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죠. 가만히 보니까 술 마시는 술자리 갔더니 저자들 지금 이게 주나라 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저들이 뭘 꾸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무왕한테 전부 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 이름 거의 금주령 비슷하게 내려요. 앞으로 몇 시 이후에 술 마시는 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들여라. 다 잡아들이되 다만 뭐냐 니들이 거기서 직결 처분하지 말라. 전부 다 나한테 보내라. 그 이제 그 신분이 좀 높은 자들이겠죠. 전부 다 보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술 마시고 보면은 속에서 나오는 그 울분들을 다 토로할 겁니다. 그죠? 토로하도록 두는데 저 지방 관할에다 맡기면 이거 뭔 짓들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른바 그 완장 채워주면 뭔 짓들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다 도읍지로 불러들여라. 내가 설득해서 할 테니까 뭐 하여튼 내가 처벌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딱 공포하고서는 그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주고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언론은 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나라 때 그 춘추에 나오는 얘기죠. 정자산이 그러니까 당시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정나라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나라에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모이기 좋은 장소니까 와서 이런저런 정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는 뭐 어떻고 하면서 비판도 어마어마하게 할 거 아니에요. 욕도 하고 하니까 그 정나라의 그 대신들이 듣고 있다가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이른바 그 회합하는 그 불온 집단들 저거 뭐야 회합하는 장소가 되니까 없애버리자 그랬죠. 그랬을 때 정자산이 아니라 그대로 둬야 된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댐을 세우고 그저 뚝을 막는데 그대로 그냥 뚝을 다 쌓으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올 때 뚝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한쪽은 틔워가지고 그저 늘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야 댐이 오래도록 버티면서 물을 가둘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백성들의 그 언로라고 하는 거. 그 입을 다 막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가는 머지않아서, 지금은 이게 듣기 싫지 몰라도 머지않아서 무너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요 다양한 그 비판이라고 나오는 것을 듣기 싫다고 망하면은 망할 것이고, 그걸 건강하게 이렇게 수용을 할 줄 알면은 그 나라는 오래도록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지무순이 돕는데 머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돕는데 머리가 없다라는 게 뭐겠어요? 아, 도우면 들어나와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서 너 얼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놈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코빼기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코빼기도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 하는 놈들 뭐 해주죠? 코베르 있자, 그죠? 코를 벤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코베르 있자라고 하는 면목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 코빼기도 안 보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에 따라 성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흉하게 되는 거죠. 비지무손이 무소총례라. 그죠? 그 마칠 바가 없느니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제 명대로 천수를 누리고 살지 못하니라 표현합니다. 결국 이거는 거의 사형당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